네, 중랑의 살거들랑 이제 혹한이 들어선 그 시점에서 지금 다음 방송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이 9번째 방송이라고 지금 하는데요. 중랑의 살거들랑 그 9번째 방송 겸 이제 올해 녹화 시점으로는 2022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시즌은 그 2023년이 돼도 계속 되니까요. 네, 2023년 방송으로 이제 계속 찾아뵐 거고요. 오늘 9번째 방송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뭐 소개드릴 필요 없이 저 누군지 잘 아실 거고요. 여기 옆에 김한수 선생님 와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13도일 거래요. 지금 아마 영하 13도요? 네. 영하로 내려가는,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또 기후변화에 대한 그게 쏙 들어갔어요. 이것도 지금 기후이변이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에 흔히 오지 않는 지금 추위가 지금 온 건데도 추우니까 또 정상적으로 춥다고 사람들이 또 아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오늘 방송할 거 잠깐 소개드리면요. 그동안 김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보통은 김치를 사서 먹는 네,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, 저희 오늘 지난번 그 여름 시즌 때 그 한국인의 보양식, 한국인의 밥상에 이제 첫 번째 편으로 보양식을 했었는데, 그 두 번째 편으로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에 해서 한국인의 밥상 오늘 김장편, 그러니까 김치에 대한 소개와 설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그 여름 보양철 그 특집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, 그때 그 누룽지 백숙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? 그렇죠. 네. 누룽지 삼계탕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, 오늘 지금 준비한 화면부터 좀 보면서 이제 김장 얘기를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이거죠. 네.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그림은 역시 이겁니다. 그 김장독에, 그러니까 그 요즘 김치 냉장고 플라스틱 통이 아닌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? 오지 항아리? 네, 항아리. 네, 항아리에, 그리고 김치 항아리. 땅에 묻고,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지프로 덮죠. 네, 그렇죠. 이게 옛날부터 보았던 이제 그 전통적인 겨울 이제 김장 보관법인데, 요즘은 이제 김치 냉장고, 그렇죠. 그 한류를 타고 해외에서까지 이제 막 그 해간다는. 그러고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중동에 그렇게 수출이 되는데요. 중동은 다른 이유래요. 중동은 대추야자가 그렇게 딱 맞는데요, 보관용으로. 내가 듣기로. 한다고 하는 것 어쨌든요. 중동 여행 갔다 오면서 사오는 첫 번째 그 관광품이 대추야자거든요. 정말 맛있고, 한국 사람이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집어넣은 게 그 안에다가 호두랑 뭐 이런 그 견과류를 또 집어넣어서 먹으면 또 그 맛이 일품인데, 그걸 갖다 김치냉장고에 보관한다니. 김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인데, 뭐 황쌤은 겨울 준비로 뭘 하세요? 일단 이제 커튼을 여기저기 채워가니까 보통은 현관이랑 그 뗐다 붙였다 하는 이제 그 커튼들을 해놨다가, 이번에도 커튼을 치고,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그 추워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거실이 이제 주방하고 이어지잖아요.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또 커튼을 하나 더 쳤어요. 근데 참 신기하죠. 그거 하나 더 친다고 그렇게 또 온도 변화가 또 크다라고 느낄 정도로, 이 창문이 넓은 집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외부의 그 바람이나 아니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게 또 겨울에 한 모습인데, 저희가 이 김장이라고 하는 것을 겨울에 준비로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채소나 야채 같은 거를 겨울에는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현재에는 뭐 온실이라고 할 정도로 비닐하우스에 야채를 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밥상에 이 김장과 아니면 김치가 없다는 것은
상상할 수 없는. 그렇죠. 네, 그냥 김치로 밥 먹지 뭐 네. 김치밖에 먹을 게 없다. 저희 뭐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결국 장기간 음식을 네네. 보관을 하려면 네네. 방법은 네네. 염장과 발효밖에 없거든요. 네. 어차피 그 냉동은 계절에 따라서 더운 계절 있고 추운 계절 있고 겨울도 이제 따뜻한 날 있으면 상하니까 결국은 염장과 발효밖에 없는데 염장과 발효가 동시에 또 된 이제 그 절임 음식으로서 지금 인데 사실 겨울에는 옛날 그 비닐하우스 없었을 때요. 저도 70년대생이니까 아, 네. 비닐하우스 많지 않았을 때 네. 그땐 겨울에 정말 신김치 말고 먹을 게 없어요, 사실. 그러니까, 네. 그것 말고는 겨울 음식으로 먹을 만한 게 정말 없죠. 네. 그러니까는 그 중화동 주민들 이렇게 인터뷰 해봤을 때 이 배추, 무, 꿍둥이 뭐 네. 이런 표현을 하세요. 꼭지 그래서 말인가요? 예, 네. 꼭지를 꿍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잘라서 먹기도 하고 배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두툼하니까. 네, 식감이 그 부분이 또 다르니까. 예, 네. 그리고 이제 또 무가 겨울무는 또 이상하게만큼 달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겨울무를 또 뭐 보약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 속에 있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뭐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, 그러니까는 정말 시간 여행 가서나 있을 네. 수 있는 한복을 입고 네네.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뭐 같은 거 쓰고 네. 정말 배추를 절여놓고 네. 그다음에 김장을 하고 있는 정말 재현 모습이 정도로 느껴지고 네, 보기만 해도 지금 시려운 게, 예. 네, 마당에 사철나무가 있긴 한데, 저기 화렵수 보니까 다 떨어졌거든요. 확실히 가을인 것 같긴 하고, 네. 보기만 해도 지금 손이 시려요. 네. 마당에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항아리들이 네. 마당에 있는 모습도 그렇고 또 이렇게 땅을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흙이 없는 네, 그런 바닥 같아요.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나 해먹는 거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김장이 김치의 난로 지정까지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소금 절인 채소에 뭐 이렇게 양념을 묻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라고 하는 곳에 그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치의 그 가치가 점점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혹시 김치의 날을 들어보셨나요? 해외에서 지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11월 11일은 뭐 우리가 왜 그 뭐 이런 빼빼로데이. 예, 빼빼로데이 뭐 떡가락으로 네. 해가지고 이제 일자니까 네네. 뭐 그렇다 쳐도 지금 11월 22일인 거 보니까 김치의 날로 제정이 돼서 김치의 그 가치를 한다는데 최근에 나온 그 자료에 의하면 김치를 먹고 다이어트가 됐다. 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 그 전에는 막 너무 급격히 소금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네, 고혈압이나 그렇죠. 뭐 네. 당뇨 뭐 이런 거를 좀 유발시킨다. 네.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치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가족끼리 겨울 음식을 담근다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했어요. 일단 전 그렇게도 봐요. 그러니까 그 김치라는 게 옛날에 어떤 정해진 레퍼런스를 한치도 오차 없이 막 계속 이어오는 게 아니고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옛날 그 소금절임이었는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들어왔잖아요. 네. 그러면서 고추도 들어가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날씨가 따뜻할 때가 아니고 이제 그 냉장고나 이제 보조 그쵸. 보관 기간이 없을 때는 맞아. 소금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쵸. 보관을 위해서. 그런데 점차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리고 옛날 같이 이제 상온 그 겨울 상온이나 아니면 땅에 묻는 식으로 이제 그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이 냉장고가 되면서 좀 소금을 덜 쳐도 되는 시기인 그렇죠.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시대를 맞추어 계속 이제 변화하고 발전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건강 옛날에 이슈가 됐던 건강 문제도 많이 좀 해결이 되면서 그거를 그 건강에 맞춰가면서 웰빙을 지향하면서 지금 점점 변해왔던 게 지금 오늘날에 지금 김치에까지 지금 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
김치를 외국 사람들이 와서 꼭 먹어보고 싶다. 그 약간 그 많은 매운맛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김치다. 네.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김치가 굉장히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월동 준비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의 김치의 개념은 이렇게 나눔 뭐 그런 개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. 저도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김장을 담아서 이렇게 무슨 통같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역에 김치를 담을 수 없는 분들한테 나눠줬던 일을 아주 오래전에 한두 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이 김치라고 하는 것 자체 김장의 그 성격이 나눔 그죠? 그리고 네. 이제 겨울 양식을 어떻게 보면은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추우니까 네. 외부로 나가기도 좀 어렵고 이런 계절마저도 조금 이렇게 그 대체 식량 네.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. 70년대부터 겨울에 이제 양대 이제 월동 준비는 연탄과 김장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연탄이 이제 그 어느 그 집이나 창고가 있어야 됐어요. 연탄을 그렇죠, 쌓아두는. 그렇죠. 그래서 그 보일러실 옆에 연탄을 쌓아둘 수 있는 충분한 지하나 아니면 공간이 있었어야 돼요. 거기에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야 올겨울 날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 있었고, 그리고 찬바람 불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한 구석에 이제 옛날 김장 또 포기 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. 요즘은 정말 백보기. 요즘은 그냥 안방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안방에서 못했어요. 네. 옛날에는 무조건 밖에서 마당에서 아니면 자기 마당 좁으면은 남의 마당 넓은 집 가가지고 했어야 됐었는데 그 김장김치 이제 막 속 그 엄청나게 쌓인 막 뭐 씻어야 되니까. 단위를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. 100도 했었나요? 백포기. 네, 백포기 어쨌든. 보통 백포기 하죠. 네, 백포기 그리고 연탄도 뭐 몇백 장 쌓여 네. 있어야 겨울 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게 네. 그 준비 기간이었죠. 그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저는 사실 김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때 나온 배추에 뭐 고춧가루 뭐 이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이 김장의 재료를 1년 내내 준비를 한다고 해요. 이렇게 김장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저도 기억에 어르신들이 봄철에 이렇게 갓 새우젓이라든지 멸치젓을 겨울에 이렇게 젓갈 자체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요. 또 이 소금 있잖아요. 네. 이거를 여름에 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늦여름 지나서부터는 고추를 이제 말리기도 하고 태양초라고 네. 하잖아요. 근데 고춧가루를 또 빻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늦가을에 뭐 대체적으로 한 11월 중순 정도 네. 저희 이제 뭐 시댁 같은 경우나 저희 어머니는 또 이 저쪽 남쪽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 기억에 항상 12월 한 5일 정도에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렇게 김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김장의 시즌이 굉장히 좀 당겨졌어요. 네, 그랬죠. 그래서 11월 한 두째 주? 그 정도부터는 김장을 뭐 했냐? 아니면은 김장을 준비해야 되겠다.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김장이지 할 때쯤이면 물가에 대한 얘기가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래서 김장 물가. 그 네. 배추가 이제 그 싸냐, 풍년이냐 비싸냐. 아니면은 네. 그 불황이냐 그냐라는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름에 이제 고추 작황 때문에 고춧가루값 그 이제 비싸냐 안 싸냐. 네.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70년대 그 한참 이제 월남전 그 하고 있을 때 저는 그걸 못 먹어봤는데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70년대쯤에 고추 파동이 한번 났었대요. 고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그 월남하고 이제 그 전쟁도 가국을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하고 베트남에서 땡초를 들여왔었대요. 매운 고춧가루. 근데 그걸 기억하신 분 있더라고요. 가지고 뭐 싼값에 수입산 그게 오니까 그걸로 이제 해봤는데 너무 매워서 막 맛이 없고. 예, 그렇죠. 우리나라 고추하고 틀리니까 그렇죠. 그 기억을 가지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늘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겨울 되면 레파토리 어떡하지 월급 그 받는 아버님 어머님 막 그때 막 그 생각나는 게 아유 올여름 그러니까 올 겨울 김장도 해야 되고 연탄도 몇 장 들여놔야 되는데 생활고 얘기 소설이나 네네. 그 시대는 소설이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제가 들었던 기억에서도 늘 그
어떻게 사나라고 막 생활 하소연하는 거 있죠. 그러면 그 얘기가 꼭 들어가요. 연탄도 몇 장 들여놔야 되고 김장도 지금 뭐 배추값도 많이 올라가는데 올겨울은 어떻게 나야 되나 라는 게 생활구의 항상 에피소드였어요. 그렇죠. 지금 화면 속에 있는 거 보면 김장 안에 들어갈 소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무를 갖다 채 썰어서 하기도 하고 파나 갓 미나리도 같은 있고요. 거, 미나리가 가신 거예요? 미나리, 그런 것도 집어넣고, 가시구나. 그리고 이제 소금은 굵은 소금 같은 거 뭐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뭐 당연히 고춧가루는 백김치를 먹는 집안보다는 이렇게 고춧가루로 양념을 버무리는 뭐 용도이기도 하고 칼날을 담당하잖아요. 김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빨간 김치. 그다음에 이제 새우젓과 뭐 지역에마다 뭐 젓갈을 뭐 넣냐 많냐 뭐 이렇게 나는 뭐 젓갈이 없는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생강이라든지 그죠? 그리고 마늘. 또 마늘도 엄청 많이 깔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그 찍어가지고 준비하고 이제 정중앙에 이제 뭐 멸치 액젓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까나리 액젓을 넣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그 우리가 딱 하면은 보쌈이 항상 떠오르잖아요. 왜 김장에 보쌈을 먹어야지 제맛인지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일단 뭐 그날 고생한 분들이 이제 같이 했다는 거고 이제 고생한 만큼 하는 건데 옛날엔 또 이게 또 뭐 김장동 묻거나 그거 한 이제 남성 중심으로 좀 대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같이 먹긴 하는데 김장동 땅을 파야 되니까. 김장동 묻었다고 이거 가지고 술판을 벌이시던 기억이 나요. 묻고 맞아요. 나서.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깊숙이 파서 사실은 그 김장독 주둥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땅에다 파니까 이 땅 파는 일이 큰 일이었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마당 있는 집은 뭐 그렇게 파고 마당 없는 집은 이제 뭐 그것도 못 하는 거고요. 그렇죠. 지금은 사실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야채들을 전부 다 뭐 이렇게 주문하면 배달해 주는데 예전에는 저렇게 시장 가서 무 얼마 그리고 배추 얼마 이런 식으로 몇 단씩 주문도 하고 뭐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시즌이죠. 네, 서울에선 그래서 그 장을 보고 막 그 해온다는 게 저는 그 전주에 있을 때 외가에서 농사를 워낙 많이 지으니까 외가에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외가에서 이제 할 만큼 이제 그 주변에서 구해주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오거나 직접 진짜 로컬 푸드, 진짜 로컬 푸드죠. 그죠. 바로 이제 거기서 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니까. 가지고 인근 한 몇백 킬로, 100km도 아니네요.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외가. 몇 리죠 뭐. 그냥 그렇게 따지면 4km, 뭐에서 뭐 10km 이내. 한 4, 50km 되는. 그렇게까지 멀리? 임실이니까, 전주에서 임실이니까. 임시까지. 전주에서 임실이니까.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바로 가져와가지고 또 골라주죠, 또. 좋은 거. 파는 그게 아니고 그걸로 먹다 보니까, 서울이 이제 뭐 거기서는 이제 그 시장에서 떼와가지고 그걸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게 틀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배추를 일일이 시장 가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말고 지금 여기 화면 속에처럼 무를 또 엄청 시래기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래기 그 윗부분을 또 잘라서 말리잖아요. 그래서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. 주택가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시래기 말리는 것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. 그렇죠. 저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. 난 그래. 집에서도 어머니가 무청 가지고 한번 삶대 그 냄새 가지고 말린 냄새가 싫은데 그거 끝나고 또 뭔가를 끓이면 맛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.